22일 헌재 16차 변론기일에서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일이 2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정된 날짜보다 3일 연기가 되었는데요. 더 이상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대로라면 변경될 사유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이정미 재판관 지금 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겠다. 아,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논의하고 해가지고 있다 이랬잖아요. 예,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알아보니까 다음 주에 27일부터 시작하는 주에 지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좀 연기해서 그 사람이 들어와 온 상태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예. 현재는 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된 지연 전략 아니겠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요. 그런 의심이 좀 가죠. 왜 갑자기 최종 변론기를 앞둔 그러니까요. 2, 3일 앞둔 상황에서 그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죠, 네. 그거. 네. 그럼 27일 최종 변론을 열게 되면 이제 선고일은 며칠이 될 거라고 지금 많은 언론들이 예측하는 게 9일, 10일, 13일, 3일 중에 하나일 9일, 것이다. 10일? 13일. 9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아요? 9일은 제가 보기 가장 가능성이 오히려 낮고요. 전통적으로 목요일 날 선고했기 때문에 9일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굳이 그걸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저는 13일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13일 날 하게 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하게 되니까 5월 11일 날 선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주에 하게 되면 한 주가 당겨지면서 연휴가 굉장히 많은 5월 첫째 주에 선거를 치르거나 그 연휴 보통 법원은 보면은 하던 대로 하지 잘 안 바꾸더라고요. 뭐 그래서 9일날 선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선 일정을 생각하면 한 13일날 선거를 해주면 한 15일 정도 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할 수 있죠. 네, 13일날. 자, 그 16차 변론 과정에서 대리인단의 무리한 요구와 막말 변론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먼저 강일원 주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의도는 강일원 네. 그 재판관이 주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심을 기피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네. 하나는 7명 체제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주심이니까 네. 주심을 탄핵하면 이후에 재판 절차 진행이 좀 7명 체제 하에서도 더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죠. 네. 다른 재판관도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기피 신청 자체가 굉장히 극약 처방이에요. 네. 재판부를 우리는 못 믿겠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변호사들은 잘 안 하는데 이 극약 처방을 썼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 측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 이걸 반영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요. 네, 네. 일반 재판에서는 판사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다른 판사가 대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헌재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맞습니다. 기피 신청을 해버리면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두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네. 첫째는 본안 절차가 진행이 돼서 그 본안 절차가 진행이 돼서 본안 절차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나면 아예 기피를 못하게 만들어 놨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기피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기피를 하더라도 2명까지밖에 못합니다. 최대. 최대. 9명 중에? 네, 7명은 최대한 맞추도록. 네. 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기피 신청 자체가 불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안 맞는 기피 신청이에요. 왜냐하면 본안 절차가 다 진행되고 나서 기피 신청한 거라서 헌재법에 따르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도 논의해가지고 기각시켰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재판관들도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논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절차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목적 자체도 절차 지연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카카 이렇게 된 거죠. 15분 만에 카카시켰죠. 그 정세균 국회의장 또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도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의원들 4명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누구예요? 이종걸, 소병훈, 이춘석. 그 한 명이 누구더라?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왜요?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왜 8인 체제 하에서의 심판이 위헌적인가를 물어보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헌재법을 개정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결국 다 지연작전이죠. 뭐. 다 지연작전이죠. 다 지연작전이죠. 네. 아무 의미 없는 지연작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제 김평우 대통령 대리인이 1시간 30분 동안 변론을 하며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그 현장에서 직접 들으셨죠?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워딩을 된 걸 읽어봐도 심하다는 느낌이 드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 말투를 들어보면 네. 정말 재판부를 무시하고 협박하고 네. 국민들을 협박하는 그 느낌이 고스란히 굉장히 격하게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듣는 내내 소추위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저희들도 화가 났었고 재판관들도 표정이 엄청 굳어요. 근데 제지 안 하나요? 그렇게 뭐. 사실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게 공정성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참더라고요. 근데 1시간 30분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막판쯤에 와서는 이정미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지를 좀 했고 그다음에 강일원 재판관은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발언을 통해서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헌재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또박또박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발언에 대해서. 네,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근데 그 김평우 변호사한테 묻지 않고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했던 이중환 변호사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 변호사에게 내가 그랬냐. 뭐뭐 저렇게 문제제기한데 내가 그랬었냐. 이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좀 정리를 했죠. 근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좀 오해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변호사들 수준이 다 저런가. 근데 문제는요. 그분들이 상당히 고위 법관 이를 지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그 고위 법관까지 지냈던 사람이 저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느냐라고 그랬는데 창옥 변호사님 와서 저희 주미나 저희 지역 아카데미 행사에 와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원래부터. 뭘 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판사했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대법관까지 가고 그랬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대한변협에서는 이 정도 상황이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징계 법정 모독죄 적용할 수 있나요? 굉장히 심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이러면서 이건 법정을 모독하는 거다라는 발언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뭐 강일원 재판관에게 이 했던 심판 진행이 불법적이고 포갑적이고 막 이런 식의 단어를 썼다니까요. 불법적이고 포갑적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포갑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헌재가 탄핵에 대해서 결정하면 그 발언 워딩된 거 많이 보셨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거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내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진짜 이거는 사실 변론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모독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저도 그러니까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뭐 제가 갖고 있는 게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헌법재판소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 굉장히 위상이 높고 그 앞에 가면 그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정말로 막말을 마구 쏟아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에 안 맞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나약한 여자라 그랬거든요. 나약한 여기서 한번 웃고. 나약한 여자를 하나 근데 두고. 진짜 그 나약한 약자 뭐 여자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나왔더라고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세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또 셀 뿐만 아니라 지저분하고 특권에 도취된 인간들이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소추서도 읽어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그 탄핵소추 의결하는 날 앞에 나가서 김관영 의원이 다 읽고. 그럼요. 저희한테는 다 그 자료가 그 컴퓨터에 배포돼 있었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조차도 나눠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장은. 그 다음에 국민들은 아예 소추서를 못 받다. 언론에 전문이 공개됐거든요. 그럼요. 네네. 어느 나라에 있었던 거야 했더니 미국에 있다 얼마 전에 들어오셨다. 본인이 못 봤구만. 당신이 못 봤어. 김평우 변호사가? 네. 미국에 있다가 급하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이제 뭐 변론 많이 해봐서 뭐 재판 현장을 많이 가보셨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의 그 변호인단 혹시 접해본 적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재판관한테
발언 기회를 얻은 다음에 보통 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발언 기회도 안 얻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말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보면서 내내 완전히 아수라장이다, 아수라장.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도 원래는 재판장을 보면서 하게 돼 있어요. 재판관들을. 왜냐하면 재판관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근데 김평호 변호사는 그 방청 개개를 보면서 호소를 해요. 혹시 그럼 그분도 태극기 집회 자주 나가시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 트위터들이 도니까 자세히 보니까 김평호 변호사의 그 영상이 그러니까 현재는 CCTV로 영상이 녹화가 되고 다음날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라고 트위터가 엄청 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국자고 이게 이제 헌재 재판의 정체고 그렇다. 지난번에는 그 서석구 변호사는 그 재판장에서 태극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몸에 한번 감지 않았어요? 태극기를 펼치려고 했었죠. 감지는 않았어요 그때? 네, 그때는 제지 받았죠? 제지 받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로 법조인들께서 굉장히 기이한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 너무 좀 그렇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재판관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선고 전에 이정미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들어왔다 그러고. 저도 오늘 그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래서 나 살 만큼 살았다. 이정미 재판관을 어쩌지 하고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헌재 재판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 경비가 훨씬 삼엄해졌고 또 문재인 저희 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위해를 가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헌재 재판관의 이제 신변을 위협하는 뭐 개인이나 단체, 그러니까 박사모도 연루가 돼 있나요? 글쎄요, 어느 단체라는 것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헌재 재판관들은 24시간 이제 경호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4시간 경호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판관들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래 집회에 보면 오늘 박원순 시장 행사장에도 오늘 뭐 누가 이렇게 나타나서 뭐 자해 뭐 난장 까고 그랬어요 오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이게 완전 자유당 정권에서 있을 만한 일이거든요. 해방 이후 그때 분위기하고 비슷하게 뭐 이정재, 뭐 이마순 이제 깡패들 동원해서 막 전당대회 막 폭력으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자유당 정권이구나. 아니, 그래서. 지금이 자유당 정권이야. 지금 자유당 정권인데.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야당 의원들도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몸조심을. 진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약간 이분들이 약간 지금 너무 흥분돼 있는 거고 이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카톡이나 이런 데 가짜 뉴스들이 워낙 범람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 내용이 진실인 줄 알고 완전히 꽉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님도 이제 깡다고 있으시고 저도 이렇게 딱 보면 좀 깡다고 있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이 좀 너무 착하게 생겨서 테러당할 것 같아요. 경호 좀 해드릴까요, 제가? 네. 우리 그 손 꼭 붙들고 다닙시다, 그럼. 네, 좋습니다. 오늘이 이제 헌재가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측은 제출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출석 등 선고 전까지 어떤 변수가 남았다고 보세요, 박 의원님? 그 하야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하야에 찬성한다는 게 아니고 하야설이 나오게 된 배경, 하야설은 주로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하야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탄핵된 거보다 하야된 게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정치 세력에겐 부담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두 정당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탄생시킨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특혜나 특권도 사실상 좀 더 누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저희가 두 번째 방송인가 세 번째 방송 때 박주민 의원님을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그냥 하야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이제 이런 담화문을 검토했었다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헌재의 결정과 상관없이 하야하겠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징역형을 피하고 갔다. 뭐 이런 것이 좀 검토했다는 설이 좀 있었어요. 올해 4월 그래서 하야 설이 좀 네,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자기가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방송에 나온 거 보면은 현재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야하겠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권력보다는 네. 이제 개인의 징역, 이제 감옥 뭐 이런 것을 가는 것에 대한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국민적으로 이렇게 여론화를 해서 이제 그쪽 말에 따르면 뭐 명예로운 뭐 퇴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직은 그만두고 감옥 가는 것은 피하겠다. 뭐 이런 식인데 그것은 뭐 국민들이나 우리 야당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아야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비빌 언덕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방법은 정치적으로 덜 타격받게 만드는 거고 또 최대한 헌재의 이런 재판 과정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억울한 희생자 약간 코스프레를 좀 해야만 이 세력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네. 그쪽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사고인데 네. 그 합리적인 사고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 점은 조금 네. 걱정스럽다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사실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에서 하야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저는 청와대와의 교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판단 봐요. 때문에 네. 자꾸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럴 수 있죠. 자, 특검 연장에 대해 황교안 총리가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특검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분노와 우려를 보내고 있고요. 직권상정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데 또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계시죠. 특검 연장 법안의 무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황교안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인정을 할 때 그 양반이 뭐 이렇게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총리로 인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총리마저도 탄핵시키거나 바꾸거나 하는 게 당시에 이제 상당히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일단 그래도 좀 끌고 가보자 이런 거였는데 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이 뭐 완전히 자기가 대통령 행세나 하고 이거 특검 처음에 나올 때 당연히 30일 연장은 쉽게 받아들이는 걸로 합의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답변을 안 하고 질질 끌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두 가지인데 많은 국민들이 그럼 황교안 탄핵이란 카드를 왜 안 쓰냐 첫 번째. 네. 근데 황교안 총리를 지금 탄핵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가 되는데 이 권한대행이 되는데 그럼 유일호는 이거 특검 연장을 승인해 줄 거냐? 아니거든요. 다 같은 한 몸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유일호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 사람 문제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경제적으로 너무나 무능하고 사실 일을 거의 안 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외모랑 굉장히 비슷하신 분이구나. 네. 그래서 황 총리를 쫓아내고 이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어떤 매력적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황 총리 탄핵 카드를 왜 안 쓰냐에 대한 답변을 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직권상정인데. 그거 궁금해하세요. 네, 직권상정은 왜 못하나.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국가 비상사태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여야 되는데 그 요건이 지금 아니다라고 정세균 의장이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는 이게 요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법상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라는 입장이 좀 너무 확고해요, 지금 현재. 직권상정에 대해서.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검 28일까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28일까지는 그 특검 시한을 연기하는 거를 승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8일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제출한다든가 직권상정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절차상으로도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명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진짜 비상사태는 28일 이후에 벌어진다. 그렇죠. 만약 비상사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절차상으로
그 정교하게 짜여지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우리가 19대 국회의원 때는 이제 제1당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개혁 입법 못했을 때 의원 수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국회를 장악 못했다. 그래서 20대 총선 때 우리를 1당으로 만들어줘라. 근데 이제 결국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1당을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집권상정이 안 되니까 야 19대 때도 숫자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당 만들어줬는데 1당 됐는데 왜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게 이제 지금 사실 화가 나신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답답하고 화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거죠. 네네. 우리 입장에서도 당장 이게 안 되는 현실이 진짜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뭐 방법을 생각을 해봐도 마땅한 방법이 잘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그 정해져 있는 거 비상사태도 아닌 상태에서 뭐 전시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해석의 차이죠. 예. 근데 이 현재 이제 집권상정 자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이틀 전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래서 우리 야 3당 의원들 총리실에 갔어요. 그래서 황교안 총리를 그냥 우리가 기습적으로 간 게 아니라 시간 조율을 다 해서 2, 3일 동안에 면담 한번 잡아보자고 해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황교안 총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안 만나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총리 공관 또 저 세종로 종합 정부 청사 뭐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하고요. 우리 촛불의 방향도 이제는 황교안 총리한테 좀 촛불의 방향이 좀 가서 우리 야당도 압박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황교안 총리를 압박해서 특검 연장을 지금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가 한번 투쟁해서 28일까지는 권한대행을 끝까지 압박을 하고 그게 지나면 그 집권상정이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수단을 더 찾아보고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아니 그리고 사실 그래서 저희 그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대표님이나 이쪽에서 만약에 28일 도과하면 좀 더 비상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민과 함께 또 국민의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말고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특검 연장 법안과 관련해서 종천 의원님이 박용수 특검이 사퇴를 하면 특검 기간 카운팅이 이제 정지가 되잖아요. 박용수 특검이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시적으로 카운팅이 이제 멈추니까 그러면 3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특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런 방법도 법문상으로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아, 가능합니까? 네, 그런 장치가 돼 있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저희 야당 의원들 입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그게 몇몇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용수 특검이 금요일 입장을 밝혔죠. 그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정해진 대로 수사를 열심히 할 뿐이다. 이런 입장을 정확히 말하면 이규철이라고 하는 그 특검 보호에 의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황교안 대행이네요. 문제는. 나 오늘 황교안 대행 지역 행사장에 왔더라고. 만났어. 근데 만났는데 거의 쌩 깠는데 아니 저희 지역에서 그 행사장,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그 행사장이 뭐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지역 사무실에서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왜 이렇게 걸린가? 막 차가 너무 막혀. 의전? 아, 또 의전이었어. 아니 총리가 왜 행사장을 자꾸 다녀요? 권한대행이? 그래서 제가 하여튼 10분 거리를 30분 만에 갔고 그리고 우리가 미리 도착했는데 되게 늦게 오더라고 자기는. 자기는 근데 아마 종합정부청사에서 오는데 10분 만에 왔다는 것 같아요. 그 가자역까지. 그래서 오늘 그 의전의 문제 제가 실감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근데 이번 주말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27일 날 헌재 최종 변론기일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까지 그 최종 변론기를 넘기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선 23일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내라고 했던 최종 정리 서면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 지명서를 대신할 후임 재판관 지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걸 핑계로 또 지연 전술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압박을 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총리 대행도
특검 연장 승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도 좀 집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행진 코스 중에도 총리 관저 쪽으로 행진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다음 헌재 쪽으로 행진하는 데도 있고 그쪽에 좀 하셔서 이게 좀 국민들의 강력한 뜻,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새 그냥 우리 황교안 총리 공간에 제가 나가서 출근 인사, 퇴근 인사를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안녕히 갔다 오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거기 총리 공간이 어디 있죠? 삼청동. 아, 삼청동에 있구나. 청와대 옆에. 맞아.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서면 답변 안 한 거, 제출 안 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답변을 했으면요. 그거 최종 그 변론이 날 구두로 해도 되고, 예, 구두로 해도 되고 내면 좋지만 안 내더라도 알아서 판단할 거다. 그 얘기는 뭐 낼라면 내고 말라면 말아라. 그렇죠. 이런 뜻으로 이제는 더 시간 주거나 기회 안 주고 우리가 시킨 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뭐 이렇게 무시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최종 변론기일 때 소동이 또 한 번 일어날 겁니다. 이 재판 받아들일 수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디냐라든지. 불복에 얘기하는 거요. 그거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자체로 최종적인 판결 아닌가요? 그건 뭐 불복하고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결과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세게 던질 거란 얘기죠. 막 보이콧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콧. 지금 근데 이제 나라가 지금 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